안녕하십니까, 김동진입니다. 자, 지금부터 복습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좀 할 게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 복습 자료 보시면 전부 다 틀린 지문들입니다. 자,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 보면 기출된 지문 중에 옳은 지문이 있고요, 이제 옳은 지문이 있고 틀린 지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옳은 지문 같은 경우는요, 그냥 똑같은 게 기본서에 다 소위 박혀 있어요. 그죠? 근데 틀린 지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틀린 지문을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집 풀이를 하는 시기에 갔을 때는 틀린 지문을 대할 때도 옳은 지문과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틀렸지 정도까지만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게 왜 틀렸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니까 진지하게 생각을 많이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 복습 지문으로서 틀린 지문 총 정리를 준비를 한 거고, 이제 올해 노무사 시험은 물론이고 이제 변리사 시험이라든지 감정평가사 최신 기출도 제가 다 분석해가지고 다 자료에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밑에 해설지, 이게 지금 해설 자료니까 해설 보시면 밑에 이렇게 여러분들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제가 하나 다 찾은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자, 가령 제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데, 설명을 들었을 때 이런 느낌 드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앞으로도 요런 좀 함정에는 내가 좀 속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지문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랬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아래 있는 그 우리 기본서, 전략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를 펼쳐가지고 해당 부분에 이렇게 밑줄 긋고, 가령 이 부분이 없다고 하면 틀린 지문이다, 이런 식으로 틀린 이유를 책에다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고 한 기본서 한두 번 더 보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그 노무사 1차 시험 공부할 때 민법 때문에 진땀 흘리고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걸 언제 이제 이 복습 강의를 들을 건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제 크게 가령 이제 민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는 기간 동안, 민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는 기간 동안에 두 가지의 경우 나눠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민법 기본 강의 듣는 동안에 하루 종일 민법만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좀 이제 2차 과목이 있으니까 민법도 공부하지만 다른 2차 과목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보통 후자가 조금 더 많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1차만 좀 공부하기는 힘든 시험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민법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러면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본 강의 들을 때 강의 들으시고 이제 천천히 밑줄 친 부분하고 필기노트 같이 보시면서 열심히 복습하시고, 마무리할 때 한번 그 문제집, 요 OX 지문, 틀린 지문 문제집 출력하셔가지고 풀어보시고, 요 영상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틀리게 나오구나 라고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밑에 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2차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요 민법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걸 다 해버리면 결국 진짜로 해야 될 거 어떤 거겠어요? 이 강의를 충분히 듣고 기본서 밑줄하고 필기노트에 대해서 충분히 보는 거, 그 자체가 이제 부실화 될 수가 있잖아요. 쫓기다 보면 시간에 따라서 본인께서 나는 하루 종일 민법 공부하는 게 아니고 민법 공부하고 2차 과목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민법 공부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굳이 이 영상, 이 자료를 기본 강의 듣는 도중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언제 보면 되니까? 기본 강의가 끝나고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되기 사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때 이제 여러분들의 해독을 가이드하는 그런 영상 제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요 기간 동안에 꾸준히 기본서 읽고 문제 풀어보고 이 영상 들으시면서 과거에 배웠던 기본 강의를 리마인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오히려 이제 1번, 2번 중에 어떻게 할까요? 라고 저한테 이제 양자택일을 저한테 만약에 강조하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럼 동진쌤 2번을 더 추천하는데 왜 1번을 2번 하는데 이 영상을 지금 만드냐, 나중에 기본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올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여도, 그죠? 이제 일부 수험생분들께서는 나는 기본 강의 들을 때 문제도 같이 좀 풀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는 다른 강의를 듣는 분들은 같이 문제 풀던데 나는 문제 풀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이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영상 강의를 올려주지 않으면 제 수강생분들이 불필요하게 또 막 이상한 책 같은 거 사가지고 양을 늘려가지고 기본서도 야무지게 못해, 문제도 중간에 좀 풀다가 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제가 위해서 해서 문제 꼭 풀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더 좋은 자료니까 그런 책 사지 말고 요거 푸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1번과 2번 중에 나는 어떤 걸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되시는 분들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을 더 권합니다. 굳이 기본 강의 듣는 단계에서 기본서 열심히 보면 되지 꼭 문제풀이까지는 할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1회차 강의부터 한번 복습을 진행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지문은 민법 제1조에 대한 부분이고, 제가 여러분들 순서를 기억하세요 했던 거죠. 법률이 없었을 때 A, 조리가 아니고 간습법에 의하고, 맞죠? 간습법이 없었을 때의 조리에 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틀렸으니까 1번 지문 틀렸고요. 두 번째, 민법 제1조에 있는 법률 같은 경우는요, 전부 다 포함되죠. 따라서 국회가 만들었던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명령, 규칙 등도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고요. 3번도 마찬가지죠. 민법 제1조에 있는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법과 관련된 사항이며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4번 지문 가시면 규칙 같은 경우도 민법상 법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번 또 틀렸고요. 5번에 보시니까 국제조약의 경우도 그것이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6번을 보시면 성년 남자만이 종중원이 될 수 있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성년이면 남녀 불문이었죠. 남성 여성 불문하고 종중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6번도 틀린 거다. 7번에 보시면 간습법의 효력에서 간습법하고 그 다음에 성문법, 재정법이었죠. 재정법 같은 말이 성문법 사이에서 배치란 말이 충돌되는 경우는 딴 거 다 필요 없고 보충적 효력서를 기억하시라. 그죠? 따라서 간습법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성문법, 재정법이 우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7번 지문 또 틀린 지문. 8번은 이제 1회차 진도에서는 다 안 배웠고 뒤에 한 번 더 배울 건데, 일단 간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법적 확신을 얻은 개념을 의미하는 거고,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공부할 사실인 간습의 경우는 법적 확신까지는 얻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는 서로 구별설, 서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따라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8번 지문 또 틀린 지문. 9번 지문입니다. 신의칙 위반 같은 경우는요, 법원이 직권에 근거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그죠? 있다. 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 10번 지문입니다. 신의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에 대해서 강행 규정이었죠. 따라서 합의를 통해서 배제할 수 없었죠. 해서 신의칙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매매계약 효력 다투기 없기라고 하는 특약은 강행법규 위반에 의해서 유효가 아니고 무효가 돼버리기 때문에 10번 지문 또 틀린 지문. 11번 가시면요,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은, 이게 포인트죠. 않은 사정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 그러니까 책에 보면 기초가 되어 있었던 사정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해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반면에 기초가 아니었던 사정의 변경이 있었을 경우는요, 계속 효력을 유지하는 거고, 효력을 유지한다 하여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이죠. 임대차 계약하는 갑하고 을 같은 경우가 절대 차임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약정을 했다 하여도
신의 측의 사전 변경 원칙에 근거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이 특약사항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증액을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없다가 아니니까 틀린 지문이고, 13번이었죠.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을이 땅 주인 갑한테 야, 난 니한테 그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게 라고 했다가 선행행위였죠. 선행행위. 그 뒤에 가가지고 다시 내가 임마 취득시효 완성시켰으니 너 나한테 이전 등기 해줘 라고 하는 후행행위를 하는 경우는 두 개가 모순이 된다. 따라서 나중에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 측상 위배되기 때문에 허용된다가 아니고 신의 측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한다이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14번이죠. 강행법규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무효임을 알면서 계약했던 자, 우리가 배웠던 게 증권회사였죠. 증권회사가 증권거래법 위반에 근거해가지고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을 만약에 신의 측에 근거해가지고 제한을 가해버리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까지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15번 같은 거고 진짜 잘 나온다는 뜻이죠. 강행법규의 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신의 측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허용될 수 있다. 즉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기 때문에 15번 질문 또 틀린 질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듣고 이해가 되는 부분은 굳이 기본서에 다 쓸 필요 없습니다. 말고 이거 내가 지금 들을 땐 알겠는데 나 이거 또 틀릴 것 같아. 그런 묘한 느낌이 드는 것들만 선별해가지고 밑에 있는 이 각주에 있는 페이지 확인하신 다음에 책에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니까 조심하자, 이런 식으로 자기 주도하면서 복습을 하시면요 진짜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2회차 복습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